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저녁에 좀 영상을 하나 공유를 드렸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요,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또 이번 주가 왜 중요하고,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전에 이제 랠리가 올 텐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치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에 대한 예측치도를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 시작이니까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7권의 책을 쓴 박 작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크립토 트렌드랩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혼자 투자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영상은요, 매수와 매도에 관한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자, 유튜버들의 영상을 맹신하시면 안 된다는 거 늘 조언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요, 미국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의 발표는 없고요. 자, 화요일부터 보셔야 되는데, 화요일에 미국 건축 승인 건수, CB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그리고 뭐 수요일에는 군원 내구재 수주, 그리고 원유 재고 같은 지표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을 이제 지표들의 발표인데요. 자, 목요일에는 미국 GDP가 발표가 됩니다. 분기별 GDP죠. 미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매주 발표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네, 금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라는 거죠. 네, 이 PCE가 바로 연준이 2% 목표로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근원 PC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에 따라서 아마도 금리의 어떤 발표의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MC 금리 발표는요, 5월 4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는요, FOMC 회의까지 연준 인사들의 공개 연설 발언들이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미국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 한 2.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4분기 성장률 2.9%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요, 주가를 비롯해서 자산 시장에 미리 선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빅테크들, 나스닥 빅테크들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사실상 이 미국 경제를 또 대변하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뿐만이 아니라요, S&P 500의 상장 기업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좀 요동을 치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월가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증시 흐름을 좌우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측치를 보시면은 기술주 1분기 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로 14.4%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의 실적 침체는요, 대부분 이미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가이던스,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들일 것인가, 이런 가이던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산시장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위협들은 빠르게 선반영을 하게 되고요. 더 큰 위협은요, 불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앞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기술주, 나스닥 기술주는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어떤 수익들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이익은 적지만 미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이 금리 전망이 향후 실적을 가늠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에 미친 여파들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월에요,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거라는 전망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6월 FOMC 회의에서 6월 중순에도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도 벌써 20% 이상이라고 집계가 되는데, 뭐 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요, 또 하나 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요. 자, 미국 재무부가 이제 최근에 회의를 통해서요, 2021년 말에 설정한 31조 4천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요, 무려 3경 8,842조 원의
이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부채가 엄청나죠. 근데 이 얘기는요, 더 이상은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기존 부채 이자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미국 정부와 의회 사이에 삐걱대고 있어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시점이 6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1개월물 초단기 국채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이 현재 경제 상황들이 좀 위기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요, 이 해당 리스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인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못하고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번 주는 거시경제 이슈가 좀 중요해서 거시경제 이슈를 좀 오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27.5K,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27.5K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금씩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가상자산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대략 1% 내외로 하락을 했고요. 전날 많이 상승했던 리플도 1.98%, 그리고 도지코인도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여전히 47%를 경계로 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소폭 하락한 47.34%였습니다. 전날은.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도 다시 3계단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3으로 지금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또 두려움을 느끼면서 관망세로 지금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26.7K에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얘기는 이 지점을 이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 지점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이제 반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가면은 많은 고래들이 매입을 한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보시면 지금 매도벽이 없어졌어요. 지금 매도벽이 없다는 거는 만약에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거침없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매도벽이 생성되어 있는 거는 30K 위에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4K 정도에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31K에서 보입니다. 자, 이런 구간들은요, 이 기술적 트레이더들의 어떤 언급하는 지점들과도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고래인 이 갈색 고래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다가 계속해서 밤사이에 홀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다시 매입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거의 뭐 대량으로 매도를 했는데, 자, 이 지점에서 갑자기 이제 매입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 매도를 했는데, 이 지점부터는 이제 소폭 매입을 해서 지금 홀딩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록색 고래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고래들이 매도하는 동안에 매입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오히려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노란색 고래도 초록색 고래와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 지점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여기서 소폭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두 개로 나눠져서, 두 세력으로 나눠져서 매입과 매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큰 고래들이 일단 약간 매입의 움직임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향후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의 분석가요, 제이미 더글라스 쿠트라는 사람이요, 반감기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치는 사이클을 형성한다. 지금 이미 지금 시점입니다. 이미 바닥을 형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격 사이클이 과거와 비슷하지만 좀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훨씬 강해졌는데, 경제 변수가 그 당시 2020년 이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변수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이전 사이클과 비교하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좀 안타까운 얘기죠. 하지만 내년 4월까지는 5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트릭스 포트 리서치의 마커스 티엘이라고 하는 이 책임자는요, 최근 노트에서 비트코인이 내년 반감기까지 65,623달러에 이를 수 있다. 방금 언급드렸던 인텔리전스 분석가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좋지 못한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이콥 조셉이라고 하는 CC 데이터의 애널리스트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 인텔리전스 분석과와 마찬가지로 시장 상황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내부적으로도요, 다른 디지털 자산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이 레이어 1 알트코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섹션에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그런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뭐 장기 전망이고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관점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다고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흐름들도요, 그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 상황들이 좋지 못한 나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터키의 리라화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까 이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이 굉장히 큰 대형 상가들의 어떤 시장이에요. 이거는 거의 오스만 투르크 시절부터 있었던 이 시장인데, 여기가 통화 피난처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물물 교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비트코인 결제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적으로 통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경제 상황들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적인 위기를 겪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골드버그의 피터 시프 같은 경우도요, 달러가 치명타를 맞고 준비 통화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대체 자산인 금으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터 시프라는 사람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지지자들은요, 금을 선호하면서 비트코인을 선호하지 않는 거는 정신 이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더불어서 비트코인도 대체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그 가치가 입증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드히의 관점을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일 EMA, 요 파란색이에요. 요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꼬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락세가 약간 우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0일 SMA, 50일 이동평균선,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닿아서 깨지게 되면 이걸 짚고 반등을 하면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매도 물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바로 25.2K 정도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너졌을 때는 20K까지도 급락의 가능성은 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은 다시 20EMA를 회복을 해서 상승세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는 31K와 32.5K가 저항 영역이고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 전 CVD 차트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구간들과 겹치는 구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색 고래가 지금 좀 매입 움직임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리스트에서 좀 재미있는 어떤 설문조사가 있어서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을 많이 매수하고 많이 매도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51.3%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요, 전주에 비하면 10% 가까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심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하락이나 급락할 거라고 예측한 응답자 비율도 전주 9.2에서 11.4%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50.4%는 중립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전주보다 또 상승을 했죠. 더 신중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으로 답한 비중은 당연히 줄었겠죠. 네, 44에서 39.2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코인들을 가장 매도와 매수를 많이 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입니다. 우선 가장 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매도할 예정인 코인은 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밀크, 아하, 솔라나, 이더리움 클래식이 뒤를 이었죠. 자,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요, 또 비슷한데요. 밀크, 트론, 폴리곤, 솔라나, 클레이튼 순서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라고 보는데요. 가상자산 관련해서 정말 사기 사례, 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필요하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79%, 거의 80%가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건전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제가 정확하게 마련돼야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성장을 더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